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쪽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세 번째 파트일의 마지막 강의 윈도우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윈도우 10의 설정 제어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빈도는 9% 정도.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여러분의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윈도우 10의 설정, 주로 시스템, 개인 설정, 앱, 네트워크 계정, 접근성 이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는 방법부터 간단히 보고 다시 들어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바탕화면이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시작 버튼이 있죠. 시작을 클릭을 하면 왼쪽에 여기 전원 바로 위에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셔야 되고 시작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눌러서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로고 D를 누르면 이런 바탕화면 보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로고 I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 10의 설정 초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 윈도우 10 설정 중에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또 개인 설정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잠깐 바탕화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로고 D를 누르고 자,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디스플레이 설정, 개인 설정 두 가지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윈도우 10의 설정 중에 바탕화면에서 두 가지 항목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 자, 우선 디스플레이 설정을 누르면 해상도, 모니터에 대한 해상도 관련 내용들이 있고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탕화면 보기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인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인 설정 창을 좀 크게 열고 배경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색을 변경할 수 있고 잠금 화면, 화면 보기 등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마에 가서 보시면 자, 배경, 색, 소리, 마우스 커서 이런 것들 테마 변경도 가능하고 또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내 PC, 휴지통, 문서, 네트워크 이런 아이콘들을 바탕화면에 표시할 건지 말 건지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설치하면 이 휴지통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콘들을 표시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표시가 된다라는 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윈도우 10의 설정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윈도우 설정, 개인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 별이 한 개입니다. 자, 먼저 개인 설정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시작의 설정의 개인 설정 또는 바탕화면 마우스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개인 설정 또는 윈도우 로고 I를 눌러서 개인 설정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배경, 바탕화면 배경들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색, 그 다음에 잠금 화면, 화면 보기 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 여기 테마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배경색, 소리, 마우스, 그 다음에 테마 설정, 그 다음에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글꼴도 있습니다. 글꼴. 윈도우즈 폰트 폴더에 TTC, TTF, 폰, 확장자 글꼴을 추가하거나 삭제, 또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글꼴의 종류, 띠띠폰, 띠띠폰입니다. 글꼴의 종류, 띠띠폰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작업 피시 설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개인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의 설정의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역시 별이 한 개입니다. 1단원의 문제풀이는 2단원이 끝나고 같이 한꺼번에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설정의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의 디스플레이 또는 윈도우 로고 I를 눌러서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야간 모드, 켬 끔을 통해서 야간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 텍스트, 앱, 기타 항목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100%, 15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해상도. 이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디스플레이다. 그 다음에 다중 디스플레이를 설정하여 여기 있습니다. 다중 디스플레이를 설정하여 두 대의 모니터에 화면을 확장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이런 걸 듀얼 모니터라고 합니다. 일부 시험장에서 실기 시험장에서 듀얼 모니터를 이용해 시험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디스플레이 개인 설정 관련 내용들 정리해 주시고 자, 1단원과 2단원의 문제풀이 한꺼번에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윈도우 제어판 중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테마 기능을 이용하여 바탕화면의 배경, 창, 색, 소리, 화면 보기 등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말고 우리가
개인 설정도 한꺼번에 봤었죠. 개인 설정. 그래서 1번은 개인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의 개수를 감지하고 모니터의 방향과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다. 텍스트를 읽기 쉽도록 텍스트 크기, 앱 및 기타 항목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야간 모드 설정으로 사용자의 측면을 돕도록 더 따뜻한 색을 표시하도록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내용들이지만 1번은 개인 설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거.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참고 정리 함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의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자, 아까 우리가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항목을 봤습니다. 디스플레이 맨 아래쪽에 보면 정보가 있습니다. 자, 정보는 시스템 설정의 정보 또는 바탕화면 내 PC 바로 가기. 우리가 1강 첫 번째 강의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던 거 기억하시겠죠? 바탕화면 내 PC 바로 가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을 눌렀을 때 장치의 디바이스 이름, 프로세서, 메모리, 종류, 몇 비트 운영체인지, 그 다음에 PC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PC의 버전, 윈도우가 버전이 뭔지, 그 다음에 제품키 변경,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프로세서, 램이 메모리입니다. 시스템의 종류 이런 것들은 확인만 하고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자, 컴퓨터의 이름 같은 것도, 이런 컴퓨터의 이름 바꾸기, 여기 나와 있는 컴퓨터의 이름들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제품키 변경, 윈도우 버전 업그레이드, 정품 인증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시스템을 선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운영체제의 버전, 윈도우 10의 버전, 메모리 용량, 정품 인증, 컴퓨터의 이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이름은 확인뿐만 아니라 변경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 현재 누가 로그인했는지 그 계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정의 사용자 계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될 텐데 계정의 사용자 정보에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이름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된다는 거. 아래 참고 정리도 함께 정리해 주시고 3-2번 다음 중 윈도우즈 제어판 시스템 창에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옳지 않은 거. 자,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에서는 윈도우 버전, 정품 인증, 프로세서, 메모리 이런 것들, 또 컴퓨터 이름 이런 것들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업데이트 날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 업데이트 날짜는 업데이트 및 보안의 윈도우즈 업데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3단원의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윈도우 시스템의 장치 관리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치 관리자란 하드웨어 장치 관리입니다. 자, 내 컴퓨터에 네트워크 어댑터, 디스크, 디스플레이 어댑터,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이 어떤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목록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장치 관리자입니다. 자, 방법은 1, 2, 3, 4를 참고하시고 장치 관리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각종 어댑터가 있습니다. 어댑터란 하드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키보드, 마우스 이런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장치, 디바이스, 장치를 제거하는 이렇게 해당 장치가 좀 안 좋다. 그럼 장치를 제거하거나 또는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데이트하고 재설치가 가능하다. 자, 노란색 물음표 또는 느낌표로 표시된 경우에는 드라이버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하드웨어에 맞는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경우 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노란색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X가 있습니다. 빨간색 X. 장치 충돌 등으로 장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고장난 경우 빨간색 X가 표시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 정리하고 관련 문제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장치 관리자에서 각 장치에 표시될 수 있는 노란색 물음표, 느낌표 이런 원인으로 자, 드라이버 미설치 또는 드라이버 오류 또는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2번이 해당되겠습니다. 고장나면 빨간색 X가 되겠죠. 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어판에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관리하는 것이겠죠. 장치 관리자.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을 장치를 관리하면서 잘못된 것들은 제거하고 다시 재설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장치 관리자입니다. 장치 관리자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설치된 장치 드라이버를 확인한 후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4단원의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섯 번째, 윈도우 설정의 시작 설정, 앱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별이 3개 정도 되네요. 자, 아울러 윈도우 10의 앱 기능이 그 하위 버전, 윈도우 7이나 8에서는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에 관련된 내용들과 유사하다라는 거. 자, 2021년 윈도우 10으로 바뀌었지만 2021년 이후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출 문제들은 윈도우 10 이전 버전의 문제들이라는 거. 따라서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어판 잠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윈도우 10에서도 제어판 기능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검색 상자에 제어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쭉 제어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 10의 앱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앱 및 기능, 설치된 앱 수정 및 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이 있습니다. 특히 복원을 하거나 설치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앱 및 기능,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는 설치를 하거나 복원을 할 수는 없고 오로지 수정과 제거만 할 수 있다는 거. 복원 설치 불가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앱, 기본적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이 뭐냐. 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너는 뭘로 사용할 거냐 여기 있습니다. 사진을 그림판으로 쓸 거냐, 뭐 포토샵으로 쓸 거냐, 여기 포토샵은 아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거냐를 설정하는 게 기본 앱입니다. 또 시작 프로그램, 윈도우가 시작할 때 앱이 시작되도록 설정하는 기능들이 시작 프로그램입니다. 앱 및 기능. 자, 시작의 설정의 앱 또는 검색 상자의 앱 또는 앱 및 기능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이하의 버전, 윈도우 10 이하의 버전에서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거 변경이 기본이었습니다.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어떤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업데이트 내용을 보고 그걸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윈도우 기능 사용 안 함. 윈도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켜기 끄기입니다.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기능이 아니라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체크,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체크를 해제하는 기능입니다.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별도 설치하는 기능이 아니라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및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을 하거나 해제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제거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제거하면 공간이 늘어나는데 얘는 제거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늘어나지도 않는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앱 및 기능과 윈도우 10 이하의 버전 프로그램 및 기능을 함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5-1번 문제.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설정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업데이트를 제거할 수 있다. 업데이트를 실제 할 수는 없지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능, 윈도우의 일부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다. 업데이트 기능은 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는 윈도우 업데이트라는 제어판의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자, 윈도우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자, 업데이트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업데이트를 실행할 수는 없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윈도우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프로그램 및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 켜거나 끌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능 해제 시 하드디스크 공간의 크기도 줄어든다. 기능을 해제하면 공간이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줄어들지 않겠죠. 또한 기능을 해제하거나 켠다고 해서 하드디스크 공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그런 기능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도록 해제, 체크만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공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1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의 제거, 변경, 복구 등을 할 수가 있다. 설치된 업데이트 목록을 확인하여 제거할 수 있다. 업데이트는 제거할 수 있지만 업데이트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거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죠. 네 번째,
프로그램 및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윈도우가 작동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삭제된다. 프로그램을 삭제할 때는 프로그램 및 기능 또는 앱 및 기능에서 삭제를 해야 정상적으로 삭제가 된다라는 점. 자, 이렇게 해서 5-2번에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단원의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6번째, 윈도우 설정의 계정 역시 별이 3개입니다. 제어판의 사용자 계정과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작의 설정의 계정, 검색 상자에 계정을 입력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정에는 크게 관리자 계정과 표준 사용자 계정 2가지, 또 게스트 계정도 있긴 한데 게스트는 손님이죠.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과 표준 사용자 2개의 계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계정에서는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삭제, 변경 및 액세스 권한 및 제한 없이 컴퓨터의 모든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정 삭제 시 바탕화면에 있는 항목, 문서, 사진, 기타 앱을 포함하여 PC에서 모두 제거가 된다. 계정을 제거하면 또 자녀 보호 대상을 관리할 수 있다. 자, 자녀가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를 하거나 특정 이상한 음란 사이트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 자녀 보호 대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표준 사용자 계정을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하드웨어 등 설치가 불가능하고 관리자 계정에는 제한 없이 모든 설정이 변경 가능하지만 표준 사용자는 모든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드웨어 설치가 불가능하고 중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설정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자기 파일은 삭제할 수 있겠죠. 자신의 계정 사진, 바탕화면, 배경화면, 또 암호, 자신의 암호입니다. 공유 문서 폴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된 거니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녀 보호 대상이 되는 계정은 반드시 표준 사용자 계정으로 합니다. 자, A라는 부모가 있어요. A라는 부모. 그 다음에 B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뭘로 해야 돼요? 관리자 계정으로 해야 B를 관리하겠죠. 그러면 이때 B는 같은 관리자 계정이면 관리를 못합니다. 이때 B, 자식이 사용하는, 자녀가 사용하는 B는 반드시 표준 사용자 계정으로 설정을 해야 A 부모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관리자 계정과 표준 사용자 계정 2가지를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자, 자녀 보호가 가능한 여부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정에서는 사용자 정보, 이런 사용자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계정 컨트롤, 여기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검색 상자에 사용자 계정 컨트롤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해한, 좀 나쁜, 좀 좋지 않은 그런 거죠. 유해한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1단계, 앱에서 사용자 모르게 변경 또는 사용자가 직접 변경하는 것을 모두 알려준다. 컴퓨터가 나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내 컴퓨터를 막 변경하려고 그래요. 또는 사용자가 직접 뭔가를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알려준다라는 거죠. 1단계에서는. 자, 2단계에서는 앱에서 사용자 모르게 변경하는 것은 알려줘. 나 모르게 누군가가 변경하는 것은 알려주고, 사용자가 직접 변경하는 건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건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2단계가 그래서 기본값이다 라는 겁니다. 3단계 한번 열어서 읽어보시고, 4단계는 모두 알려주지 않는다. 나는 몰라.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아무것도 안 알려줄 거야. 좀 안 좋은 거겠죠. 제일 안 좋은 거겠죠. 자, 그래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에 1, 2, 3,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2단계가 기본값이라는 거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고 관련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1번 다음 중 윈도우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리자 계정과 표준 계정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자 계정은 다른 계정의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또 관리자 계정은 다른 계정의 유형과 계정 이름,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다. PC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관리자 계정입니다. 자, 표준 사용자는 컴퓨터의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 없다죠. 표준은 변경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보안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관리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준 사용자 계정의 컴퓨터는 컴퓨터에 설치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배경화면,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현재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참고 정리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면서 6-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유해한 나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트롤,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 사용자 계정 컨트롤,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변경 작업을 수행할 때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2단계가 기본값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아래 참고 정리, 윈도우즈 디펜더, 비트라커, 시스템 복원 관련 내용들 참고 정리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째, 윈도우 설정의 접근성, 별이 3개입니다. 이 접근성은 몸에 장애가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기능이 접근성 기능입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눈에 불편함이 있거나 시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 자, 주로 디스플레이,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돋보기, 화면을 좀 더 크게, 자, 나이 드신 분들이 화면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돋보기 기능을 또는 고대비 기능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레이터, 화면을 시각 장애가 있어서 화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어주는 나레이터 기능들이 시각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각은 청각 장애인이죠. 자,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 그래서 주로 자막을 이용해서 표시해줍니다. 상호작용에는 키보드, 화상 키보드, 손에 불편함이 있어서 키보드를 직접 쓸 수가 없어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쓸 수 있는 화상 키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키, 토글키, 필터키, 그 다음에 마우스로 키패드를 제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패드로 마우스를 제어한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화상 키보드 형태겠죠. 클릭해서 글씨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키패드로 마우스를 제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패드, 이 부분을 우리는 키패드라고 합니다. 즉 키보드의 이 숫자를 이용해서 마우스 동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우스를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키패드로, 즉 키패드로 마우스 동작을 하는 건 접근성 센터의 기능이다 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관련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관련 문제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7-1번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돋보기, 화상 키보드, 고대비 이런 것들 가능하죠. 자녀보호는 계정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자녀보호 대상은 표준 사용자, 자녀보호를 하는 부모는 관리자 계정으로 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보시면 계정에 있습니다. 계정에 가족 및 다른 사용자에서 가족 구성원 추가 또는 이 PC에 다른 사용자 추가를 해서 계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7-2번 문제,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 없는 기능은 다중 디스플레이, 듀얼 모니터,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듀얼 모니터는 디스플레이 기능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1번이 틀린 내용이겠네요. 돋보기, 나레이터, 키보드가 없는 화상 키보드, 이런 것들이 접근성 센터의 기능들이다 라는 거. 자, 1번 다중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여기 다중 디스플레이, 듀얼 모니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7단원의 문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8번째, 네트워크 연결 및 용어 정리. 자, 별이 1개입니다. 자, 이번 내용을 끝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연결 들어가는 방법에는 시작의 설정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 또는 시작의 바로가기 네트워크 연결 또는 검색 상자에 네트워크 또는 이더넷 이렇게 검색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인터넷 들어오시면 이더넷은 랜카드, 우리 네트워크 연결을 하는 랜카드 이더넷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들어와서 어댑터 설정 변경을 클릭한 다음에 이런 이더넷이 나타나면 이더넷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TCP/IP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또는 TCP/IP6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관련 내용들은 우리가 뒤쪽에서 다시 인터넷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별이 1개이니까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속성을 클릭하면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IP는 자동으로 받는 경우, 다음 IP, 여기는 수동으로 받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받는 경우에는 DHCP, 동적으로, 유동으로 알아서 일정 주기를 가지고 IP가 변하는 형태로 가는 게 DHCP입니다. 자동으로 IP가 받아지면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IP가 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 IP.
전용선 쓰는 경우 고정 IP. 자, 나는 IP가 있어. 그러면 이 IP 주소 사용을 클릭한 다음에 자, IP를 직접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서버넷 마스크도 입력을 하고 게이트웨이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DNS라는 게 있습니다. DNS는 간략하게 우리가 www.naver.com 이렇게 주소를 쓰죠. 그러면 컴퓨터 우리가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영문으로 쓰지만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거를 192.154.111.157. 이렇게 숫자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숫자를 직접 입력해야 되는데 그런 숫자 전 세계에 있는 42억 개의 IP를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자로 된 주소를 씁니다. 이런 문자로 된 주소를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하고 이런 숫자로 된 주소를 IP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DNS가 뭔지 정도만 DNS 이렇게 문자로 된 도메인 주소를 이렇게 컴퓨터 내부에서 숫자로 변경하는 것을 DNS라고 한다. 자, 자동으로 받는 경우와 다음 IP, 자, 수동으로 하는 경우 고정 IP, IP 서버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되고 서버넷 마스크는 IP 주소를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서버넷 마스크다. 자, 그 다음에 IP, L이 아닙니다. IP입니다. IP 컨피그, 네트워크 설정 정보, 내 컴퓨터의 IP,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가 얼마인지 어떤 값인지 확인하는 게 IP 컨피그입니다. 핑! 자, 특정 네트워크 호스트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www.naver.com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죠. 내 인터넷이 내 컴퓨터가 고장난 건가? 아니면 네이버가 고장난 건가? 그렇게 해서 직접 여기다가 핑하고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검색 상자에 cmd라고 자, 그러면은 도스 프롬프트가 나오죠. 자, 여기서 IP 컨피그 이렇게 아까 우리가 IP 컨피그가 있습니다. 이렇게 IP 컨피그를 치면 내 컴퓨터에 대한 IP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핑 www.naver.com 이렇게 하면 네이버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명령어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핑까지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트레이서트, 인터넷 서버의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이다. 속도, 지연. 자, 여기까지 오는데 어디에서 속도가 빠르고 어디에서 지연이 되고 이런 문제를 파악하는 데 쓰는 명령어가 트레이서트다. 자, 간략하게 용어 정리까지 살펴봤으니까 문제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1번 윈도우즈 명령 프롬프트. 아까 우리가 cmd 쳤죠. 검색 상자에 cmd 친 게 이게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여기서 핑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원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텔넷이라고 합니다. 텔넷. 자,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핑, 서버까지 경로를 추적하는 거, 트레이서트.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정 시스템의 사용자 정보를 알아보는 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8-2번 인터넷을 수동으로 연결, 자동으로 하면 DHCP가 있었죠. DHCP. 자, 근데 수동으로 연결을 하려면 뭐뭐 설정해야 되느냐? IP 주소, 서버넷 마스크, DNS. DNS는 자, 문자로 된 주소를 숫자로 바꿔주는 게 DNS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게이트웨이도 필요합니다. 게이트웨이. 그래서 어댑터 주소가 아니라 게이트웨이 주소가 필요하다라는 거.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P 서버넷 게이트웨이 DNS까지 연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에 대한 윈도우 관련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 2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